안녕하십니까, 내 집인데 남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강남구 1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아파트 33평형이고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5층짜리 건물에 제가 지금 나와 있는 5층이고요. 이번 현장은 또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냈는지 저랑 한번 같이 둘러보시죠. 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주방이고요. 그 전 구조는 이쪽으로 일자 주방으로만 돼 있었고, 여기 식탁을 놓을 수 있게끔 돼 있었고, 제 뒤로 이쪽이 베란다였어요. 근데 전 집주인이 주방 쪽을 확장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확장은 따로 한 건 아니고요. 단열 부분만 저희가 추가로 좀 해드렸고, 주방을 확장을 하면서 구조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이는 뒤쪽으로는 보조 주방을 만들면서 후드를 만져주고요. 대신 창문이 있다 보니까 창문을 열면 음식을 할 때나 이럴 때는 빠져나가겠죠, 냄새가. 이렇게 좀 구조를 잡아드렸고, 이쪽으로는 조그만하게 김치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게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조그만한 어떤 베란다죠, 주방 쪽에. 저를 보는 좌측으로는 키 큰 장을 쭉 설치를 했는데, 지금 비어있는 공간이 입주 전이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냉장고가 들어갈 공간이고요. 그 옆으로는 조그만한 홈바, 뭐 커피 머신이나 토스트기나 이렇게 올려놓을 수 있는 홈바식의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이제 아일랜드를 만들어 드리면서 대면형으로 주방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 아일랜드가 크지 않다 보니까 한 공간에 인덕션을 설치할 수는 없고, 뒤쪽에 인덕션은 설치를 해드리고, 싱크 볼만 제가 설치해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일랜드 위에 상판은 세라믹은 아니고요, 그냥 LG 하이맥스에서 나오는 인조 대리석 상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마그네틱 조명을 설치해서 아일랜드를 비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보시죠. 제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이제 거실인데요. 그 전 영상에서는 이 거실 벽면에 마감재를 필름이나 도장을 좀 많이 했잖아요.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천장에 마이너스 몰딩을 하고 하부에도 마이너스 몰딩을 하면서 거실 벽면에 도배로 마감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 전체에 목공 작업을 하고 벽면은 좀 도배를 했다. 이거를 한 이유는 고객분들 자체가 예산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필름이나 도장으로 하게 되면 비용대가 도배보다 좀 많이 올라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분께서 비용을 좀 줄이면서 마이너스 몰딩을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셔서, 그러면 거실 벽면을 전체 다 목공 작업을 하고 마감재만 도배로 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걸레바지도 마이너스 몰딩이고 천장도 마이너스 몰딩으로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벽체를 세우는 거와 큰 금액이 차이가 안 나잖아요. 아, 나죠. 도배 같은 경우는 방이나 천장 같은 경우에 도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거실에 대한 도배 금액만 더 받으면 되거든요. 근데 필름은 방이나 거실 천장은 도배도 들어가고, 거실 같은 경우는 필름을 붙여야 되니까 또 필름 인건비, 그리고 필름 자재비 추가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배보다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 현장에서는 걸레바지가 아예 없고 바로 타일이랑 붙어 있었는데 시공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몰딩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평 몰딩이에요. 한마디로 걸레바지를 안에다 심은 거예요. 청소나 이런 거 대걸레 이렇게 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밑에까지 내려버리면 도장 같은 경우는 좀 스크래치가 나겠죠. 근데 이건 원래 걸레바지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는 있죠. 기스는 나죠, 똑같이. 하지만 좀 티가 좀 덜 난다. 근데 이거의 장점은 지금 여기 방문도 마찬가지로 스텝도어를 해놨거든요. 9mm 스텝도어인 거죠. 문짝과 도배가 만나는 부분에 뭔가 마감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살짝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9mm에 대한 마감재를 잡아줘야 되는데, 스텝도어를 할 수 있으면서 벽지로 인해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다. 저희가 다음 프로젝트 2군데가 다 이렇게 작업을 또 하거든요. 기존에 나왔던 예산보다 30평으로 따져보면 한 900 정도는 세이브가 된다. 그럼 이제 아무도 필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선택인 거죠. 근데 유지관리는 도배보다는 필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고급적인 면은 당연히 도장이, 그런 경우도 있죠. 뭐 묻었을 때 잘 실크 벽지라 해도 안 지워질 수 있잖아요. 필름도 마찬가지로 심한 게 묻으면 안 지워질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매니큐어 같은 거 칠할 때 아세톤 있잖아요. 살살살 하면 지워질 수 있거든요. 근데 유지관리로 봤을 때는 도배냐 필름이냐 봤을 때는 저는 필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뭔가 연출을 하기에는 마찬가지로 필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예산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조금 더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계속 뭘 자꾸 물어보고 그러세요. 네. 바닥은 동아 사하라 그란데의 나투스진 제품으로 제작을 해드렸고, 그리고 여기가 꼭대기층이다 보니까 저층 아파트지만 고가 좀 나와요.
그래서 이 공간을 천장을 새로 다 작업을 하면서 간접 득박스를 좀 만들어 드렸다. 그리고 실링팬도 이건 저희가 해드린 건 아니고 고객분이 따로 구매해 오셔서 제가 설치만 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랑 또 다음 장소로 또 이동해 보시죠. 제가 서 있는 곳은 좌측으로는 거실 욕실이고요. 우측으로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는 곳인데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거 자체의 문을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스텝도어예요. 이건 도배고 얘는 필름이거든요. 도배하고 필리는 공간에 어딘가 마감을 질 수 있는 마감 라인을 잡아줘야 돼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9mm처럼 당겨서 여기서 마감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여기다가 홈을 하나 줘서 이렇게 하는 마감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많이 사용을 안 할 것 같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그냥 9mm 문선을 당겨서 9mm 문선을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작업을 한 것 같은데 영상에서 봤을 때는 거의 안 보여요. 실제로 봐야 보이는 거고 마찬가지로 거실에서 딱 보면 영상에서도 얘가 도배라는 느낌이 안 받으실 거예요. 그냥 도장이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예전에는 걸레바지를 마이너스 몰딩을 하는 경우가 도장에도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그냥 아예 내리는 경우나 아니면 바닥 자체를 10mm나 띄워서 작업하는 방식을 하지만 예전에 도장을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몰딩에 걸레바지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영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냥 도장 같은 느낌이다, 도배가. 그리고 제 뒤로 신발장 설치했는데 뭐 신발장은 이런 식으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현관을 경계를 잡아서 이쪽은 필름이고 이쪽은 도배입니다. 왜 이렇게 해드렸냐면 여기 신발이 되게 지저분한 게 있으면 이렇게 묻잖아요, 바닥에. 그러면 거기가 지저분해지니까 잘 닦이기 때문에 필름은 도배보다는 더 잘 닦이니까 일부러 저희가 이쪽은 필름으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아일랜드도 똑같아요. 앞에서 설명 못 드렸지만 아일랜드 옆에는 그쪽 라인은 전부 다 필름으로 설치를 하고요. 나머지 거기다가 라인을 하나 주고 난 다음에 도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응용을 하면 어떤 거냐면 문선도 이런 식으로 라인을 주면 여기에서 라인이 하나 생겨서 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저랑 거실 욕실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거실 욕실은 뭐 일반적으로 아시는 30평대 구조인 거고요. 제 뒤로는 욕조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뭐 젠더에 설치했고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투피스로 해드렸고 여기는 욕실장, 하부에는 조명이 들어오고 천장은 SMC 그리고 휴젠트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장소인 안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같은 경우는 북박이장을 제작을 해드렸고 안방은 그렇게 특별하게 설명할 건 없고요. 단지 안방 욕실이 좀 틀려요. 왜냐면 일반적인 구축 아파트들의 30평들은 변기 세면대만 설치가 돼 있었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안방 욕실의 한쪽 벽을 철거해서 거실 쪽으로 조금 밀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샤워기하고 조적 파티션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둘이서 영상을 찍을 수가 없다 보니까 아마 PD님이 그런 안방 욕실이 어떻게 됐는지 영상으로서만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구축 아파트지만 안방에도 샤워실을 만들어 드렸다. 대신 이 벽이 철거가 가능했기 때문에 비내력 벽이었다 보니까 철거를 하고 만들어 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를 좀 밀어낼 수 있겠는데? 라고 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건축 도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관리소나 이런데 건축 도면이 있거든요. 그 도면을 보면 내력벽인지 비내력벽인지 나와요. 그걸 보고 철거가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를 판단을 하는 거고요. 비내력벽을 철거를 할 때는 구청에 신고하셔야 됩니다. 건축사에 도장이 들어가야 돼요. 신고하셔야 되면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요. 무조건 비내력벽이면 좀 털어내는 게 좋나요? 그거는 이제 구조 레이아웃에 따라 틀릴 수 있는 건데 무조건은 아니고요. 그냥 그쪽에 어떤 공간으로 쓸 건지에 따라서 그 비내력벽을 철거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철거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고객분도 저게 비내력벽이지만 저 위치에 장을 하나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만약에 철거를 안 한다면. 근데 장보다는 안방에 샤워 시설을 더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쪽에 샤워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랑 이제 마지막 인사로 가시죠. 저희가 준비한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한 한솔마을 아파트 30평대 현장 리뷰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가 요즘 들어 30평대 영상이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30평대든 40평대든 50평대, 60평대 좋은 영상으로 또 만들어서 찾아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 남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